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 8월 29일 월요일 오전 7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주말에 전달해드린 잭슨홀 미팅 연설 내용 전달을 해드리면서 시장이 좀 급락했다 내용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감과 공포 그리고 충격에 있어서 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3.03% 하락, 나스닥 3.94% 하락, S&P 500 3.37%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8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500개 종목 중에서 500개 종목 중에서 495개가 하락을 하고 5개만 보합권과 상승 폭으로 상승권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올리고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5.81%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감산 가능성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조금은 상승했다. 그래서 0.58% 상승해서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93.0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2년물짜리 채권 수익률이고요.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다 올라왔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하니까 2년물짜리가 좀 더 민감하게 더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입니다. 20m로 빠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다시 22로 올라와서 이제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쭉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요런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올라가다가 또 한풀 꺾이면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트래킹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했다 보니까 오늘 급등을 해서 25.56 포인트 선에서 마감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지난주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환율 방어를 하면서 1330원 정도까지 여기 빠졌던 이제 환율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 더 강하게 때리고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들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쭉 급등을 해서 또 1342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자재 한번 보고 가겠는데요. 천연가스가 지금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변동성 밑으로 빠질 만한 구멍이 뭐 갑자기 푸틴이 공급을 계속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난방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이제 전달이 되어질 텐데 일단은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개별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소폭이라도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가스 관련주들 뭐 오늘 음봉 빠진다고 해가지고 쳐다보실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나와도 담을 기회고 음봉으로 나와도 담을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WTI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WTI는 지금 고점에서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좀 쭉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하방 압력이 좀 덜해지고 있는 덜 빠지는 구간들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좀 많이 잦아들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가스를 전달해드렸던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WTI 이 원유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제로 뭐 일단은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원유 관련주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돈이 들어왔고 그 또 이제 원유가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또 이 가스 가격이 올라가서 다른 대체재를 찾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유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
기업과 섹터들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암울합니다. 지금 모든 섹터들이 그냥 다 빠졌다. 앞서서 전달해드린 것처럼 500개 기업들 중에서 495 종목이 빠졌다 보니까 초록색이 뜨문뜨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했다. 얼마 전에 액면 분할 얘기를 나오면서 2.69% 하락을 하면서 잘 마감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86% 하락, 애플 3.77% 하락, 구글 5.44% 하락, 메타 4.15% 하락, 아마존 4.76% 하락했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9.23%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미국장이 이렇게 뭐 큰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당연하게도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열린다라고 하면은 좀 과하다 싶으면은 2430포인트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같은 흐름들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장이 요 정도 박스권 하락 구간을 이탈해서 이 7월 달 요때 박스권 만들 때 요때의 부분을 이제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 부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요때 보시면은 7월 달에 이 박스권 상단이 2415포인트 정도입니다. 요때 부분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개장하고 나서 쭉 밀릴지 아니면은 하고 나서 또 소폭 올라올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시 이후로 또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개파락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약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갭자리까지만 올라오더라도 국내 증시는 개파락 시작해서 양봉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뭐 개파락해서 양봉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박스권 바닥이라든가 시장 단기 바닥 추세를 꺾는 그 바닥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하방 압력은 좀 덜해지는 구간들로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개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스닥 야간 선물 일단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2430포인트 정도 선 밑으로 시작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야간 선물 흐름들 확인하면서 양봉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또는 음봉으로 추가적으로 더 밀릴지 잘 살펴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의 입장에서는 잘 살펴보면서 이 나스닥 야간 선물 잘 살펴보면서 파도 타기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물량들 뭐 스윙으로 끌고 오던 분들 그런 물량들이라든가 포지션 그리고 종목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구간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개별 뉴스들 한번 더 살펴보면서 개별 흐름들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틴이 가스관을 아예 잠그나 이런 식으로 뉴스가 좀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이어서 유리 대란의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건설에도 들어가고 병 제조사들 품귀 대비 뭐 재활용 대체 공급망 확보 비상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로 포인트 잡아서 좀 그 맥락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번 주에 잠깐 움직이긴 했었는데 재활용 그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고 해가지고 그 뭐였죠? 뭐 삼육물산이라든가 카톤팩 관련주들 있죠? 카톤팩 요런 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유리가 좀 뭐 이게 재활용하기 그러니까 생산이 힘들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생산이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일회용품 관련되어 있는 뭐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카톤팩 관련주 뭐 한국 패키지라든가 삼육물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만한 그 한국 패키지 죄송합니다. 한국 패키지 이것도 한번 그 살펴볼 수도 있겠는데 워낙에 시총이 작고 좀 사이드에 있는 그 재료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장중에 뭐 어떤 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흐름은 뉴스 다 살펴보고 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먼저 봐야 되고요. 에너지, 가스, 오일, 신재생, 원전 봐야 되고 카톤팩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유리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리가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이런 뉴스가 있다 정도 일단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장중에 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싶으면은 매매 포인트로 접근 가능하신 한 그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뉴스가 있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탄력이 있겠다라는 그런 재료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푸틴이 계속 이러고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대체제 LPG의 귀환이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비싼 천연가스 대신 LPG 수요 증가라고 하면서 지금 4분기 계절적 요인과 수급 호전, 뭐 수급에 대한 호전 예상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계절적 요인에 있어서 지금 공급이 계속 불안정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천연가스랑 같이 봐야 될 게 LNG도 같이 봐야 됩니다. LNG. 그래서 뭐 관련주로 하면은 뭐 일승이라든가 뭐 STX라든가 S&T 에너지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LNG도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은 영국에서 이러다 보니까 가스 에너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영국 에너지 요금이 2년 만에 6배로 뛰나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겠다.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는 뭐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공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천연가스 가격 환율 급등, 도시가스 요금 또 오른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뭐 GSE라든가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그리고 뭐 인천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SK가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푸틴이 지금 유럽 수출길이 막혀서 이제 생산한 그 가스를 그냥 천연가스를 불태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때려 죽일 놈, 좀 말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좀 나쁜 말로 진짜로 뭐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수출길 막힌 천연가스를 불태우고 있어서 지금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EU는 겨울철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 가능성에 있어서 대책 마련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전달해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에너지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독립성이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푸틴이 지금 가스관 잠궜다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뭐 국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에너지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정부 쪽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뭐 좀 비범한 사람이긴 한데 원전을 늘려야 된다. 원전 폐쇄는 안보 관점에서 미친 짓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전 확대론 거듭 주장하면서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에너지 독립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을 좀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머스크가 안보 관점에서 원전 확대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독일이 원전을 없애고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늘린 것을 비판했다. 독일의 원전 폐쇄는 미친 짓이다. 원전은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 폐쇄한 원전도 다시 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잡으려면 좀 어느 정도 건설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어서 원전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 아이오와까지 가뭄의 글로벌 식량 가격 다시 상승 압력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고려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뭐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팜스토리 등등등 이런 식량 관련주들, 한탑 이런 거 전달을 해드렸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식량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요런 재료들까지 잘 보시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 관련주, 식량 식량도 봐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런 가뭄들로 인해서 구름씨를 뿌려서 가짜비 내리게 하는 중국이라고 물 부족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인공강우 뉴스고요. 인공강우 뉴스가 사실상 지금 가뭄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와서 지난주에 바로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만 움직이지 않았고, 시장 조정폭에 의해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수급에 빈자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개별적으로 10% 20%씩은 한 번에 그냥 확 땡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모습들도 잘 살펴볼 수 있는 흐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지금 이 뉴스는 이제 어제 뉴스고요.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요런 시장이 빠질 때 요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들로 있어서 하여금 수급이 더 추가적으로 시장에 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블랙 테마 쪽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미중 무역 분쟁과 방산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진다라고 해가지고요, 개별 종목으로 하여금 음봉이 좀 강하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 아니면 뭐 세비캠이라는 종목.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인플레 완화법,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 수급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확 내려올 수 있거든요. 좀 과했습니다. 좀 과했고, 한 1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뭐 과하면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은 끝났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쳐다보지 않거나 뭐 관심 종목에서 지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조정에 조정 나올 때 그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약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매번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에서 이번에 오늘 그리고 뭐 내일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양봉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뭐 잘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런 종목들이 음봉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서 지우시는 게 아니라, 음봉 나오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래 꼬리가 이렇게 쭉 달리는 이렇게 캔들이 생긴다라던가, 아니면 뭐 도지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던가, 아니면 양봉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구간들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저점 매수세가 확인되는 구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이 확인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지수 상승기에는 결국에는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포지션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모아갈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비캠이라든가 최근에 지난주에 움직였던 뭐 유신이라는 종목, 유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뭐 한미글로벌, 그리고 뭐 세아특수강, 이런 종목들도 조정 나올 때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책 관련주로 튀어나온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도 음봉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중국은 지금 뭐 부양책을 다시 꺼낸다라고 합니다. 좀 부양책을 꺼낼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공산당이다 보니까, 뭐 좀 환율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환율 가지고 좀 장난질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 있어서 어떤 거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냥 정부 쪽에서 그냥 밀어버리면은 그냥 진행이 되어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서 이런 부분 부양책을 꺼냈을 때는 뭐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음봉 나올 때 기회로 잘 삼으셔서 이때 박스권 잘 확인하면서 매매 접근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 부양책이 지금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가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신재생 태양광 쪽으로는 좀 방향성이 정해진 상황인데,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들 잘 살펴보면서 매매 접근하시면 되신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현대로템도 있겠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겠고, 요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승이라는 LNG 관련주들도 있고, LNG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STX 엔진이라든가 그리고 S&T 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LNG 관련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요일 날 음봉으로 빠졌고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만은, 오늘 아무래도 시장 하락폭에 의해서 굉장히 좀 한번 툭 하고 떨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원전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을 결국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이때랑 비슷합니다. 우진을 좀 전달해드리면서, 우진을 요때도 전달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요때도 전달을 해드려서 요때 차익 실현하면서, 밑에 빠지면은 밑으로 음봉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조정 나올 거니까 당연히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서 지우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더 사모아 가시면서 다시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달해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하락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모아 가시면은 수익권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좀 많이 태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나는 손절 안 하고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냥 그 뭐 별말 없이 더 사모으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고, 만약에 현금 비중 없이 그냥 거의 몰빵 해놨다라고 하면은 시장 대응할 현금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버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응할 또 소외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 빠지지 않는 구간들을 발생하는 구간에서 다시 사모아서 지수 상승기에 다시 이 박스 상단까지, 원전의 지금 중요성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9월 달에도 그 원전에 대한 일정이 있고 추가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또 사모아 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만약에 위에서 이제 대응을 해서 현금을 좀 마련한다 싶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식량 관련주로 하면은 뭐 고려산업이라든가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탑, 이런 종목들이 뭐 시세 분출 나올 때 돌파 매매, 또는 뭐 또 스윙으로 좀 더 끌고, 시장 하락하는 게 뭐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짜리 하락은 아니고 뭐 며칠은 갈 것 같으니까, 그 파동 안에서 단기 매매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넘어가시면은, 저 뭐 비중을 태웠던 종목에서 손절했던 그런 손실분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만회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하여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로 발생이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물량을 채우면서 평단가 낮추고 지수 상승기에 다시 박스권 상단 올려칠 때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벌써 8시가 넘어가서 빨리 영상 올려드리겠고, 이런 시장에서 오늘 시장 뭐 음봉 크게 나와서 대응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참고사항을 전달을 해드려도 시장 대응하시기 어려우시거나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 강의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뭐 식량 관련주라든가 뭐 에너지 관련주들로 하여금 상승폭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장 보면은 하락폭이 꽤나 커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조심조심 살펴보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좀 대응 잘 하시면서 대응한 현금은 또 소외되지 않는데도 사용 잘 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게 잘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뉴스라든가 종목,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뉴스라든가 종목, 그리고 매매 포인트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